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기다리고 있던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금요일에 증시가 크게 빠지던데 일단 시장이 재료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익이 크게 나왔던 우리 금융지주를 보냈고 새로운 종목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이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테니까 빨리빨리 협상을 하라고 다시 위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베트남이 협상을 완료하고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협상을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협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는 관세 이슈가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미국 고용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6월 실업률은 4.1%로 오히려 저번 달 대비 0.1%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라 그리고 파월 그만두지 않냐 이렇게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7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약간 있었지만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 전문가들은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3%로 배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7월 물가 지표가 남아있지만 일단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요. 9월에 25bp 정도를 내리는 것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장을 보면 다우존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1% 후반으로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요.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감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정부 주도로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이번 주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월배당 상품들은 이번 주에 6월 분배금이 나왔는데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분배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JPQ는 0.42달러, JPI는 0.34달러이고요. 그리고 디보는 0.14달러가 지급되었는데 6월 분배금은 지난 1년 평균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JPQ가 배당률이 9.7%로 가장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JPI는 7.1%, 그리고 디보는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3.9%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해외 계좌 잔고를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JPQ가 현재 9%, JPI는 3%, 그리고 디보가 5%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디보도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받은 배당금도 잘 킵을 해두었고 일단 현재로서는 9월부터 다시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저번 주와 비슷하게 3050 정도로 마감했는데 그런데 요즘에 코스피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1% 넘게 올라가고 또 금요일처럼 내려올 때는 거의 2% 정도 빼버리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한국 증시를 괴롭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증시를 밀어 올렸던 큰 재료가 하나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현재 레벨에서 조금 머물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전에 찍었던 고점 3,300은 여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약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외국인은 보합이었고 기관이 개인 물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많이 팔았던 외국인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기관이 다시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매매 동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약 4천억 원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방향성을 조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래에셋 계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금융지주를 보냈거든요. 사실 은행주들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좌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투자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금융주들은 정말 빠르게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를 보내고 새로운 식구로는 SK하이닉스를 데리고 왔는데요. 목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사자말자 2% 정도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번 주에 평단가를 회복을 했다가 금요일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현대차 6월 영업실적이 공시가 되었더라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이제 슬슬 주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하이닉스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4월 초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의 3달 동안 주가가 60%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으니까 사실 코스피를 3천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을 왜 지금 담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고점을 한번 트라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코스피가 9% 더 상승하면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3,316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금융주나 지주사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 원전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3,300을 가려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끌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위 기업인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면 밸류가 현저하게 낮거든요. 마이크론은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을 기반으로 선행 PER은 15.7배로 평가를 받고 있고 하이닉스는 고작 6.4배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프리미엄을 당연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업계 1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밸류의 70% 정도는 평가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적정 PER로는 10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컨센대로 나올 수가 있다면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 해줘야 코스피 3,3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 일기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조금 비중 있게 가지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투자일기에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우선주를 1100주 보유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 15%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6년째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평단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괜찮았지만 물을 타기는 조금 그랬고요. 그냥 하이닉스를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하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도 고점을 멋지게 뚫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잔고를 간단하게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팔았지만 그래도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은행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그냥 분배금을 계속 받으면서 보유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수익률이 10% 넘어가더라고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대부분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특히 코미코와 코미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두 종목도 빨간색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미당의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면 최근에 물을 탔던 100주는 덜어내고요. 900주만 남겨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JR리츠는 배당락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가 배당락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1,3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배당락 전에 300주를 덜어 놓았으니까요. 11,300원부터 100원 단위로 50주씩 물을 타고 평단가 낮추기 작업을 또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기아차 영업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현대차는 6월에 국내와 해외 모두 차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6월에는 전년보다 차를 1.5% 더 많이 팔았고 상반기 누계로 보아도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0.1%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올해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아는 일단 6월에 국내 시장에서는 차를 4.5% 더 많이 팔았는데 해외 시장에서 약간 부진하면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올렸고요. 그렇지만 상반기 누계로 보면 전년 대비 차를 3만 대 더 많이 팔았고 실적이 2% 늘어났기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실적으로 보면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차는 미국에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차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차 가격을 조금 인상했다고 하지만 현대는 버티면서 점유율을 더 가져오려고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액은 괜찮을 것 같지만 아마 관세로 인해서 이익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대차 주가에 여전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50%씩 올라갈 때 현대차는 20%밖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조금은 키를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16만 8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ISA 계좌와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2,000원 단위로 5주씩 덜어내고요.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